주로 이제 라이트 윙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지난 시즌에는 웨스트햄에서 레프트 윙으로 더 많은 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대체자로 보는 시선도 현지에서 있는데 커리어 초기에는 거의 왼발로 많이 넣었거든요. 근데 프리미어리그 오고 나서 특히 오른발 쓰는 빈도가 높아지고 하면서 5골 넣었는데 오른발 2골, 헤더로 2골, 왼발로 1골 넣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볼리TV 선욱입니다. 토트넘의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은 꽤나 잠잠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일단 새 감독이 왔고요. 또 구단 수뇌부에도 변화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전 아스날 CEO인 미나이 벤카테샴이 새로 온 것을 비롯해서 지금 전체적인 오너십의 어떤 구조를 좀 바꿔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적 시장의 대처가 조금 늦은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토트넘은 마티스 텔 완전 영입과 일본 수비수 다카이 코타 영입 임박 요거 정도 외에는 크게 진전이 있는 그런 이적 건들이 좀 없는 상황입니다. 음부에무 영입은 물 건너간 분위기고요. 거의 맨유 가는 것처럼 나오고 있어서 일단 프랑크 감독과 내부 회의를 통해서 토트넘이 이적 시장의 방향을 좀 잡았다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고 이적 자금도 굉장히 많이 1억 파운드 이상 밀어줄 것처럼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붙들 선수 내보낼 선수 정비를 하고 일단 팀에 어떤 선수들이 계속 있을지가 먼저 정리가 돼야 어떤 포지션에 어떤 선수들을 데리고 올지를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좀 더 상식적인 그런 어떤 프로세스니까 그 뒤에 새롭게 영입할 선수들을 이제 정해놓고 접촉에 나설 걸로 보이는데 지금 최대 관심사는 아무래도 손흥민과 로메로의 거치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 시즌 소속팀의 주장과 부주장으로서 각각 공격과 수비의 핵이었던 두 선수인데 손흥민 선수는 최근에 또 미국 MLS 진출설이 또 보도가 됐습니다. 현지에서 사우디에 무리뉴 감독이 있는 터키까지 나왔다가 이제는 LAFC 로스앤젤레스 여기에서 손흥민 선수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 패키지로 영입하려고 한다. 이런 보도들이 나는데 일단 아직 저는 썰 수준이라고 보고요. 아직 손흥민 선수가 프랑크 감독과 직접 의미 있는 얘기를 나눴다는 좀 정황이 없기 때문에 이적 관련해서 현재로서 무슨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결단을 내려야 되고 손흥민 선수가 이 본인의 거치에 대해서는 주도권이 있다. 현재까지 나온 현지에서 이런 보도들이 저는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어떤 추가적인 얘기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이적설은 일단 좀 거리를 두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비의 핵인 크리스티안 로메로인데요. 로메로는 지난 시즌에도 계속 좀 이적 썰이 나왔었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이 거의 유력해진 것처럼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당초에 알려졌던 것은 이제 옵션 제외하고 5천만 파운드 이하의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로메로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이 다시 난항에 빠졌다는 소식입니다. 5,500만 유로 플러스 1,000만 유로 옵션. 요게 원래 알려졌던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파운드로 치면은 4,700만 파운드 이적료에 옵션이 한 850만 파운드니까 다 합쳐도 한 5,500만 파운드 정도 수준의 이적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보도가 나온 걸 보면 토트넘에서 배팅을 더 올렸습니다. 더 타임즈, 영국의 더 타임즈에서 폴 조이스, 톰 몰럭 기자가 보도한 걸 보면 토트넘이 원하는 액수는 7천만 파운드로 껑충 뛰었습니다. 기존에는 옵션 포함해가지고 5,500만 파운드였는데 무려 1,500만 파운드를 더 올렸다는 거죠. 7천만 파운드면 얼마냐? 이게 한국 돈으로 1,300억 원입니다. 1,300억 원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 역대 프리미어리그 수비수 최고 이적료가 그 맨유에서 6년 전에 해리 맥과이어 영입할 때 지급했던 이제 8천만 파운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적긴 합니다만 그 뒤에 이제 2년 전에 맨체스터 시티가 그바르디오를 라이프치히에서 영입할 때 이적료가 7,700만 파운드였고 7년 전에 지금 프리미어리그 센터백 갑이라고 할 수 있는 반다이크를 영입할 때 사우스햄튼에 리버풀이 이제 7,500만 파운드를 준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 정도가 더 높은 금액이긴 하지만 로메로가 물론 좋은 선수고 현재 세계 탑 레벨의 센터백인 것도 좀 맞습니다만 이적이 진행되던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이적료를 올렸다는 게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면 이 이적권이 정말 어떻게 될지는 아직 예측이 쉽지 않은 거죠. 만약에 이 금액이 결정이 되면 라리가 기준 역대 수비수 최고의 이적료라고 합니다. 아무튼 당초 알려진 액수보다 이 금액을 훌쩍 높인 이유는 프랑크 감독이 로메로의 잔류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라는 후문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로메로가 이적을 강력하게 원한다고 하면 토트넘이 요구하는 액수가 좀 낮아질 가능성도 있긴 한데 아무튼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이다. 자, 이 밖에 공격 쪽 영입도 지금 약간 난항입니다. 일단 현재 분위기를 보면 웨스트햄의 가나 공격수죠. 모하메드 쿠두스 쪽으로 좀 굳어지는 분위기예요. 근데 뭐 매번 굳어지는 것 같다가도 흩어지고 하는 것이 이적설이긴 하지만 지금 오늘 7월 1일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쿠두스 영입에 토트넘이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다. 예, 당초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프랑크 감독의 브렌트포드 선수죠. 음부에모. 이 친구는 이제 맨유로 가는 것처럼 현재에서 나오고 있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잉글랜드 국가대표인 에제 같은 경우는 지금 경쟁이 좀 세게 붙어서 아스날하고 경합을 하고 있는데, 아스날 쪽으로 좀 더 기우는 것처럼 현재 얘기를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에서는 이제 그 다음 순위라고 할 수 있는 쿠두스 쪽에 이적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 1순위로 지금 삼고 있다. 이게 현재까지 나와 있는 보도의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 쿠두스가 지난 시즌 토트넘 홈에서 그 경기를 했을 때 막판에 반더벤 걷어차고 얼굴 때려가지고 퇴장당했었거든요. 그런데 곧바로 또 온다는 것도 신기하기도 하고. 게다가 두 팀이 이제 같은 런던입니다만 라이벌리가 굉장히 심합니다. 프리미어리그에 오래 함께 있었지만 이 둘 사이는 우호적이지 않아요. 특히 웨스트햄 팬들이 토트넘 굉장히 싫어합니다. 실제로도 보면 웨스트햄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사례가 굉장히 드물어요. 마지막이 제가 찾아보니까 2011년에 스콧 파커, 요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4년 동안 다이렉트 영입이 웨스트햄에서는 없었던 토트넘이라는 거죠. 쿠두스 예상 이적료로 현지에서 거론하고 있는 것은 지금 6천만 파운드 정도인데요. 쿠두스가 지금 바이아웃이 9,900만 유로로 잡혀 있답니다. 이게 이제 파운드로 환산하면 한 8,500만 파운드인데 거기에 좀 많이 미치지 못하는 액수이긴 한데, 아무튼 현지에서는 굉장히 좀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 친구가 굉장히 좀 뭐 뛰어나죠.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2선 공격 자원 중에 탑급에 들어가는 선수고요. 뭐 손흥민 빙의골도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됐었고, 자기 진영에서 이렇게 몰고 와가지고 완전 솔로플에 골 넣었었던 2000년 8월생입니다. 상당히 젊고요.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선수죠. 2023-24 시즌에 33경기 8골 9도움 넣었었고요. 2024-25 시즌,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는 32경기 나와서 5골 3도움. 뭐 경기 공격 포인트는 조금 뭐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경기 때마다 보여주는 어떤 플레이의 어떤 뭐랄까요, 그 압도적인 그런 모양새는 토트넘에 온다고 했을 때 토트넘 팬들이 상당히 많은 기대를 걸 만한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프로의 시작은 2018년에 그 노르쉘란에서 했고요. 2020년부터 3년 동안 아약스에서 뛰다가 2023년에 이제 웨스트햄으로 온 선수입니다. 지금 이 친구가 만약에 오게 되면 전방 어디든 뛸 수 있는 선수죠. 이 친구가 갑자기 지금 1순위로 뛰어오른 이유는 프랑크 감독이 어떤 특정 포지션만 뛰는 선수가 아니라 공격 쪽에서 두루두루 다 소화할 수 있는 선수를 선호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로 이제 라이트 윙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지난 시즌에는 웨스트햄에서 레프트 윙으로 더 많은 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대체자로 보는 시선도 현지에서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에서 좀 비롯된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왼발잡인데 그래서 이제 골도 왼발로 이 커리어 초기에는 거의 왼발로 많이 넣었었거든요. 근데 프리미어리그 오고 나서 특히 오른발 쓰는 빈도가 높아지고 하면서 지난 시즌 같은 경우 보면 5골 넣었는데 오른발 2골, 헤더로 2골, 왼발로 1골 넣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한테는 굉장히 뭐 잊을 수가 없는 이름이죠.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그 조별리그에서 우리하고 2차전만 붙어서 우리가 그 조규성 선수가 멀티골 넣었던 경기 기억하시죠? 우리가 2대3으로 졌던. 그때 가나의 두 번째 골, 세 번째 골을 넣었던 20번 라이트 윙. 이 선수가 바로 모하메드 쿠두스입니다. 이때 가나가 유효슛 3개를 모두 골 넣어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이겼었는데, 경기는 우리가 참 잘했었는데, 그쵸? 예. 근데 이제 아프리카 선수를 데리고 올 때 많이들 걱정하는 게, 그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이 맨날 그 1월 달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손흥민이 아시안컵 참가해서 경기 못 나왔던 것 같이. 그게 이제 아프리카 선수를 영입하는 팀들의 이제 걱정인데, 이게 좀, 가나한테 미안하지만 토트넘한테는 만약에 쿠두스를 영입했을 때 이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게, 가나가요 무려 네이션스컵 본선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모로코에서 개최를 하고 2025년 12월 21일부터 이제 한 달 동안 진행이 되는데, 가나가 예선에서 최하위로 탈락을 했어요. 일본 포트로 이제 시드 받고 이제 편성이 됐는데, 앙골라, 수단, 니제르랑 같은 조였는데 1승도 못하고 3무 3패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을 쿠두스는 안 가요. 네, 가나가 못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게 되면 굉장히 그런 걱정 없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 뭐 존슨이 있고 뭐 셉스비도 뜰 수 있지만 상당히 이 선수가 오게 되면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셉세비를 다른 데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좀 있으니까 충분히 저는 유효한 영입 왼쪽도 볼 수 있고 팀 전력 상상에 유효한 그런 영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지금 첼시가 참전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에서도 이 첼시에 관심을 거론하면서 그래도 토트넘이 앞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첼시 쪽에서 참전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첼시는 선수를 좀 끼워서 쿠두스를 데리고 오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밖에 지금 이선 자원으로서 시몬스, 라이프치히의 시몬스 선수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비 엘리엇, 리버풀의 하비 엘리엇도 얘기가 있습니다. 하비 엘리엇이 시장에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레비 의장이 무조건 데려와라. 뭐 이랬던 보도도 있는데 이 친구도 오게 되면 이선에서 두루두루 굉장히 다양한 역할, 그리고 쿠두스보다 낮은 위치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고, 엊그제 그 UEFA 21세 유로가 끝이 났는데, 요때 잉글랜드가 우승을 했어요. 결승에서 독일 상대로 연장에서 3대2로 승리하면서 우승을 했는데, 요때 결승전에서도 선제골을 넣었고, 요거 포함해서 이번 대회에서 5골을 넣었습니다. 득점 2위를 냈고, 요 대회 MVP로 뽑혔어요, 하비 엘리엇이. 그래서 이 선수도 지금 몸값이 한창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토트넘의 유력한 후보로 쿠두스가 안 될 경우, 혹은 쿠두스를 영입해도 또 추가로 영입하는 후보로 좀 거론이 되고 있다는 거. 세메뇨도 얘기가 있었는데 세메뇨 값이 비싸가지고 거의 접은 것 같고, 아무튼 지금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삼선비들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삼선 관련해가지고는 구체적인 얘기는 좀 나오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제 히샬리송도 내보내기로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지금 벌써 7월이 됐지만 토트넘의 이적 시장은 좀 늦게 발동이 걸리는 상황이다. 하지만 늦게 걸린 만큼 7월 초에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좀 추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속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들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